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순서입니다.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업로드가 9시 거의 다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좀 볼 수 없냐, 그런 니즈가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늘부터는 저희 회의 시간에 바로 찍어서 그냥 라이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또 체크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이 1.56% 빠졌는데 반도체 지수가 3%나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부 섹터별로 봐도 뭐 다 빠졌는데 특히나 IT,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 예, 반도체 쪽에 좀 특이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TSMC가 일부 장비사들한테 장비 납품을 좀 지연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반도체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좀 뭐지, 보통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수주가 너무 몰린 걸 이걸 다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비 납품을 받는 TSMC가 좀 천천히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챗GPT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갑자기 또 수요가 확 쏠린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투자한다고 날린 것 같은데 오히려 장비를 납품을 좀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바쁜가? 그렇게 된 거죠. 또 부가적으로 금요일 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의 옵션이 좀 청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금리까지 좀 올라가면서 전고점이 10년물 기준으로 4.34, 4.35%였는데 지금 4.33%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수급적으로는 미국이 세 번째 금요일이다, 그죠? 네, 세 번째 금요일이 소위 말해서 뭐 쿼드러플 리칭 데이 뭐 이러다 보니까 항상 세 번째 금요일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채 10년물이 4.33, 5bp나 또 올라가면서 4.33, 국채 2년물은 5.03%. 또 거기다가 유가가 또 90불을 맞습니다.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보면 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반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9월 20일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때 뭐 어떻게 코멘트 하는가, 그 부분이 이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컨센이 69 그리고 저널 69.5였는데 67.7로 나오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히려 경기가 좀 더 계속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 선물 옵션 만기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S&P 500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어떻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빠진 영향으로 계속 오르다가 지난 금요일 영향으로 주간 기준으로 한 S&P 500 기준으로 0.2%가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0.2% 상승을 했습니다. YTD로 보면은 15.9%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연초 이후에 3.9%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PER은 18.81배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근래 들어서 계속 19배 이상 그러네요. 기록을 하다가 18.8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PBR은 4.23배, 그리고 ROE는 22.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애플이 주간으로 1.8%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2% 하락, 구글 0.7% 상승, 아마존 1.6% 상승, 엔비디아가 3.7%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모건스탠리의 강력한 그 목표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10.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0.8% 상승하고요. 일라이릴리 최근 잘 나가다가 한 주 정도 조정받으면서 1.8% 하락을 했고, JP모건 3.5% 상승, P&G 0.4% 상승, 그리고 엑슨모빌이 0.9% 상승. JP모건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네. 금융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익 측면에서 보면 애플이 0.1% 하향 조정이 됐고요. 구글이 0.1% 하향 조정, 아마존 0.4% 상향 조정, 테슬라 0.4% 상향 조정, 메타 0.9% 상향 조정, 그리고 엔비디아 1%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JP모건, P&G 0.1%씩 상향 조정됐고, 엑슨모빌이 계속 그 하향 조정이 되다가 3.5%가 일주일간 EPS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아마도 유가가 90불 넘어가면서 그러겠죠.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을 보면은 애플이 26.6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9.2배, 그리고 구글이 20.6배, 메타가 18.2배, 아마존 34.7배, 테슬라가 62.7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는데 지난주에 모건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조정, 또 뭐 EPS 상향 조정이 약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오름폭이 커서 지금 62.7배까지 PER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30.4배 거래되고 있고요. 릴라이릴리 48.8배, 그리고 P&G 23.6배. 그래서 종목별로 좀 약간 격차가 있는데, 애플은 좀 내려온 상황이고, 테슬라는 좀 올라간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계속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30배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마다 저희가 체크하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실한 정립을 해놓으셔야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비싸질 때 또 조심을 할 수가 있는 그 기준이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S&P 500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주가의 밸류에이션 어떻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30배 됐을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26.6배까지 떨어졌고, 뭐 지난번에도 책불미 찍으면서 애플이 또 25배 정도까지 가면 또 막 컨빅션 바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불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270까지 왔는데, 이익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 뭐 그 부분인데, 이익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말씀하셨듯이 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숨겨진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 내면서 상당히 좋은데, PER이 48.8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성이 뭐 30% 이상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섹터 흐름 보시면은 FOMC 금리 결정 앞두고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는 지표 자체는 그렇게
비우호적인 지표는 없는데요. 유가 상승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대체로 IT나 홈빌더, 반도체, 뭐 이런 개별적인 그 뉴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의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자유소비재는 테슬라 영향으로 강세였고, 그리고 기타 유틸리티, 금융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IT가 2.2% 정도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고요. 홈빌더 4%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 하락을 했습니다. 옆에 S&P 500 포워드 EPS 추이 보시면은 지금 236.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익 추세는 뭐 크게 변함이 없는데 지금 그 유가라든지 금리 결정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코멘트 이런 어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EPS 추이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는 게 예. 중요한 거고, 이 EPS 상향 추이를 누가 어느 섹터에서 견인을 하고 예. 어느 섹터의 기업이 견인을 하는지 뭐 그게 중요한데, 그죠? 예. 뭐 일단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폭의 이 성장으로 조정이 된 게 엔비디아였었던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어느 기업이 수익을 잘 내는지 또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예.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잠깐 보면 이제 IT 쪽에서 올해 연초 이후에 이익 조정이 한 11% 정도가 상향이 됐었고요. 네. 반도체도 한 7% 정도 상향이 돼서 다른 섹터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익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이번 주에 주간 경제지표 일정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뭐 페드와치에서도 보듯이 동결로 결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존 주택 매매, S&P 글로벌 제조 PMI, S&P 글로벌 서비스 PMI, 뭐 다들 그냥 무난하게 네.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뭐 밑으로나 위로나 뭐 튈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요. 미국채 10년물 4.33%를 기록을 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7bp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물은 4bp 정도 올라서 5.03% 기록하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70bp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 기준으로 해서 2.35%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한 1bp 올라서 큰 차이는 없고요. 실질 금리는 1.98%, 주간 기준으로 6bp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7bp 오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채는 트리플 A 등급 기준으로 3bp 올라서 5.05%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BAA 등급 기준으로는 1bp 올라서 6.09%. 그래서 크레딧물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좀 더 놀랄만한 것이 하이힐드 쪽에서는 오히려 좀 EBP가 금리가 빠져서 8.4%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6bp가 빠져서 3.79%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크레딧물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 이쪽에서는 뭐 아직까지 크게 이슈는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뭐 중요한 게 예,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고금리가 올라가면,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경제가 좀 망가진다. 예. 망가지면 체력이 약한 그런 하이힐드 등급에 있는 회사들이 예.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이힐드가 올라가고, 그러면 국채금리 대비해서, 그죠? 예, 네, 하이힐드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게 하나의 신용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네, 그런 가능성 경제가 또는 마켓이 망가지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작년 22년 6월 7월 달에 한 6%를 찍고 난 이후로는 예. 계속 우하향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기술적으로는 뭐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뭐라고 그러죠? 우하향 삼각형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뭐 하일드 스프레드만 보면 지금 이 정도 금리나 유가 상태로 예. 경제 위기 가능성은 보여주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볼 때 한 10년 정도 지켜보면 한 3% 정도가 최하단 수준이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스프레드가 한 3% 정도까지 가면은 네.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100bp 정도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에 스프레드가 계속 내려가면은 주가는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예. 세수하면서 예. 빌 레크만은 어떻게 이 10년물 국제금리가 다시 이렇게 오를 걸 예. 알았을까? 네, 원래 이 매크로 지표 특히나 금리 예측은 저만 하더라도 금리 예측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10년물 국제금리가 낮은 수준도 아니었는데 빌 레크만은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이제 숏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였는데 빌 레크만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침 내내 세수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숏 잡아놓고 항상 이렇게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신뢰는 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거 배워야 되니까요. 네, 아무튼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4.33 정도 하고 있고 하일드 스프레드는 반면에 좀 안정적이다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베팅하기 위해서는 한 4.5%, 뭐 5% 마음속으로 그 정도까지 가정하고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긴 한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나오는 뭐 지표로 보면은 물가나 수요 관련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위로 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업 물가를 금리가 반영한다고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등락하는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아주 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91.1불 기록을 했고요 4.1% 올라서 좀 주간 기준으로 반등폭이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리그 카운트는 2기가 더 증가해서요 515기를 기록을 했고요 구리는 3.76불 를 기록을 해서 2.3%가 올랐고요. 천연가스는 1.3% 올라서 2.64불을 기록했고 유럽의 천연가스도 한 1.98% 올라서 36.5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유가나 구리나 천연가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좀 금리의 상승 압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환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 105.33 기록해서 0.3%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은 0.5%가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그렇네요. 1328.7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도 이래저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지난 우리가 뭐 아침 회의하면서 예. 지금 금리 수준에서 S&P 500이 4,500 이상을 뚫기는 힘들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약하면 우리 시장이 금방 더 이제 확 빠진든지 예. 그런 경향을 그동안에 좀 보아 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미국 시장은 약한데 우리 시장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좀 예. 받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에서의 외국인 현선물 동향을 보면 지난주에는 오히려 선물에서 큰 폭의 매수가 한 이틀 동안 들어갔었는데 이런저런 걸 감안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 골드만삭스가 예. 내년에는 한국 주식 시장이 주인공이 될 거다. 네, 그 워맨신박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글로벌 그런 IB들의 JP 모간이나 이런 데서의 전략이 예. 한국의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죠. 예, 그렇죠. 미국 시장 보면은 사실 올해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빅세븐, 매그니피스 세븐이 사실상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고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음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형주들 보면은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좀 매력적인 시장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한국 시장도 하나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은데 이익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 이익 자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뭐 베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주가 밸류에이션 지표하고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변화를 보면은 코스피는 최근 일주에 2.1% 올랐고요. EPS도 0.5%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YTD로 코스피는 16.3% 올랐고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도 12.2% 상향 조정됐습니다. 9월 15일 기준으로 PER은 10.97배, 그리고 PBR은 0.95배 기록하고 있고요. ROE는 8.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요런 그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2.4%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7.7%, 그리고 현대차 3.5%, 기아 3%, 네이버 6.7%, 그리고 아까 그 미국의 금융주도 강했듯이 네. KB금융도 5.9%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 예. 그리고 이익 추정치는 삼성전자가 1.5%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3%, 그리고 LG화학 1.1%, 현대차 2.1%, 네이버 0.6%, 카카오 0.5%, KB금융 0.1% 이렇게 대체로 다 주가도 올라가고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PER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9.1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여전히 PBR로 1.4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PBR이 지금 1.5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12.8배 PER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28.8배, 카카오 39.9배, 현대차 4.3배, 기아 3.7배, KB금융 4.4배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대체로 대형주들 여전히 그 PBR로 보나 PER로 보나 좀 싼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경기 민감주가 많고 예, 시클리컬이 그렇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캔슬링으로 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 교육 차원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시클리컬 기업들은 다음 분기, 예. 다음 분기 한 6개월 뒤에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캔슬링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뒤에 방금 이런 대형주들 예. 분석을 해보면 실적이 우상향 되는 예. 그런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의 강세의 예. 가장 큰 이유겠죠. 예. 그죠? 그리고 요즘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악을 지나는 네. 구간 그리고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들이 좀 관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중시 주변자원 보면은 국내 국고지 10년물 3.92% 기록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3bp가 올랐습니다. 3년물은 3.85%, 주간 기준으로 6bp가 올랐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3년에서 8b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원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 52.2조 기록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감소를 했고 신용융자 20.4조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래소가 10.6조 코스닥이 9.8조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1.6조 주간 기준 1.5조 올랐고요. 거래소가 코스닥을 앞섰습니다. 간만에 거래소가 12조 기록했고요. 코스닥이 9.6조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보면은 거래소와 코스닥 보면은 이제 상승률도 그렇고 이 거래대금도 그렇고 좀 차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가 1.1%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0.05%.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 워낙 코스닥이 예. 올해 들어와서 고점은 뭐 40% 올랐거든요. 예. 네, 그런 상승을 보였고 항상 이제 코스닥은 추석 전부터 대주주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예. 11월 초까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FOMC 회의를 뭐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거기에서 뭐 특별히 뭐 튀는 코멘트가 안 나오면 금리 상승으로 좀 불편해했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안정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추석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약 후가 네.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9월 달은 조정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던 달이고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 한국 시장, 9월 시장이 12개월 중에 가장 저조한 퍼포먼스를 기록했던 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일단은 현금화 시키는 모습.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10월 달에 국경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되는 중추제라고 해서 중추절 연휴에다가 국경절까지 이어지는 그 큰 연휴를 앞두고 또 현금화를 시키고 미국은 또 그런 얘기를 누가 댓글에 달아놓으셨더라고요. 9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런 세금 신고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또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다가 또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9월은 조정을 받는 달이고 저도 우리 시장을 이번 달 예측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네, 정강 약간 후약 형태의 9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 둔 것보다는 시장이 잘 버텨서 추석 이후의 장이 올 연말 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변수들 다 체크해 가지고요. 매일매일 시장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변화 사냥꾼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